네, 월요일입니다. 시장 분위기에 대한 같은 분석, 이 시장 전략 세우는데요. 오늘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자, 저희가 뭐 어제 앞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올해 마지막 주말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네. 정말 시간 가는 게 빠릅니다. 여기에 성탄 주간이 끼어 있으면서 금요일장 참 조용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올해를 좀 차분하게 잘 마무리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일단 뭐 연말쯤 되면은 물론 이제 주요 물량들은 다 나왔겠지만 연말쯤 되면 조금 이제 정리 좀 하고 내년에 준비하는 물량들도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 좀 어느 정도 몰리는 물량도 좀 어느 정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장중에도 잠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잠깐 내려오면서 쉬어가는 분위기가 그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차분하게 그 흐름을 좀 잘 이어가고 있고 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대로 아마 올해가 잘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 주요 기술주들도 주가 상승이나 하락이 큰 폭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엔비디아가 이제 1%대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이 네. 그록 인수와 관련해서 좀 AI 추론 기술 이쪽으로 뭔가 강화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조용했는데 저희 투자자들도 우선은 좀 지켜보는 게 좋을지 남은 마지막 연말 좀 어떻게 할까요? 일단 거의 대부분 포지셔닝은 다 되어 있으실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일단 뭐 연말에 뭐 급하게 종목들이나 기업들을 뭐 따라가실 만한 그런 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돌발 악재 보니까 제가 잠깐 기다리면서도 지금 중국이 또 대만 또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또 오늘 우리나라 증시나 아시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부분들도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는 돌발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일단 매수가 되어 있으신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일단 그 있는 현금 뭐 며칠 좀 쉬시고 이번 주 말 후반 뭐 다음 주 정도에 매수하신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편안하게 그대로 일단 현재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그 기간 동안만큼 여러분들이 보유 계신 기업들을 한번 더 살펴보는 그런 분위기로 올해를 마감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내년에 대한 계획을 짜시는 게 맞지. 지금은 뭐 괜히 뭐 급하게 매수하실 거는 없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빅테크 관련해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앞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면 또 CES 시작을 네,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뭐 젠슨허 CEO 아니면 뭐 AMD나 이렇게 CEO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도 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엔비디아는 제가 봤을 때 또 신형 칩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루빈이죠. 이제 블랙을 넘어서 네. 루빈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언급이 되는 시기가 아마 2026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요. 음.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루빈이라는 신형 칩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썼던 호퍼가 완전히 블랙엘로 대체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일단 그거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시장에 좀 더 블랙엘이 많이 깔리는 그런 시기를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신형 칩을 1년에 한 번 공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사실 1년은 템포가 너무 빠르죠. 사실은 너무너무 빠른 상황이 빠르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한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올해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될지라는 부분을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호퍼 H가 앞에 붙은 그런 칩에 대한 어떤 생산이나 어떤 수요는 점점 더 일부러 좀 죽여가겠죠. 죽여놓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블랙엘에 대한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새해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으로 이제 호퍼를 판매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네. 미국 내에서 허가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그거를 받아들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그걸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뭐 중국이 그쵸. 겉으로는 좀 기분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면 그들도 다 알아요. 다 기사 보거든요. 야, 루빈이 나오고 블랙엘이 깔리고 있는데 호퍼 지금 생산량 줄이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뭐 분리수거장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호퍼 칩이라도 필요할 겁니다. 일단 그런 매출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엔비디아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매출 구조 올해 사실은 아시겠지만 중국 매출이 엔비디아 매출에 찍히지 않았어요. 근데 그쵸. 내년에 아마 좀 찍힐 수 있을 거기 네.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상승, 업사이드는 좀 지켜올 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여하는 나머지 기업들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컨셉은
이제 올해 지금까지의 정리 그리고 올해 이제 내년 다가오는 내년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6%나 오름세를 좀 보여주면서 이거 바닥 찍고 반등하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일단은 자체 조사일 뿐이기는 한 상황인데 쿠팡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자주 있잖아요. 있으면 안 되지만 굉장히 자주 있죠. 너무 많아졌어요. 그 뭐 인터넷에 밈 보니까 우리보다 해외여행을 더 많이 다니는 나의 개인정보 뭐 이런 밈들도 막 돌아다니고 아, 있었는데 참. 일단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최근에 좀 네. 걱정을 했었던 게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이 아니고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과연 개인정보 네. 유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음. 부분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 상장은 되어 있지만 쿠팡의 대부분의 매출은 다 우리나라에서 나와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이걸 경계를 하겠지만 자기 나라의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살펴보는 부분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피해 부분이 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사실 이거에 우리가 무덤덤해지면 안 되는데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란 거에 되게 무덤덤해졌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무슨 앱만 켜면 다 개인정보 유출이래요. 죄송하대요. 무슨 뭐 제가 사용하는 카드들도 몇 군데 뭐 개인정보 유출 죄송하다 이런 게 뜨고 무슨 저희는 뭐 연례 행사 같이 지금 나와 있고 우리의 정보가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뭐 포털 사이트에서 뭐 1인당 뭐 몇천 원에서 몇만 원에 또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런 거 더하기 일단 쿠팡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쿠팡의 예를 들었을 때 뭐 나 쿠팡 이제 이용 안 할래 떠날래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확 와닿는 예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사이가 좀 안 좋았을 때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일본이 제한하고 우리나라 일본이 안 좋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불매 운동을 펼쳤던 거 기억나시죠? 반일을 그쵸. 하면서 네. 그때 당시에 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유니클로 같은 기업들 우리 이용 안 하잖아요. 요즘 보면 유니클로 사람들 바글바글합니다. 다시 잘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이게 글로벌 시대고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는지, 편의성을 제공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기인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일단 안타까운 상황이고 뭐 모든 것들은 다 알겠지만 결국은 이제 쿠팡이 저도 사실은 이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내일 뭐 준비물이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 사가지고 내일 아침에 오면 받아서 보내고 이렇게 아이들 키워본 부모들은 알아요. 이 새벽 배송이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편의성을 그리고 이제 환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편의성을 알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로 반사이익 단기적으로는 올 수 있지만 나머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쿠팡을 따라잡을 수 있을 전략을 취했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미진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반사이익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반사이익이 길게 간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쿠팡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요인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밀렸을 때 주가는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주가라 생각하는데 쿠팡이 막 진짜 일반적인 우리 뭐 엔비디아나 다른 기업들처럼 주가가 막 텐베고 가고 이런 거를 바랄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재 기업이기 그쵸. 때문에 그냥 뭐 어느 정도 안전하게 투자하는 그런 기업으로 카테고리를 삼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근데 제가 뭐 쿠팡을 그럼 포트폴리오에 좀 일부 넣어도 될까요?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노 할 것 같아요.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고 네. 이제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 투자 자금 그리고 이걸 갖다가 똑같은 기간 내에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아끼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보고 만약 탑 10을 고르라고 했을 때 저는 쿠팡을 탑 10으로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굳이 네.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매력도를 지금 가져가고 있지는 않다. 지금 네. 쿠팡의 주가 흐름 좀 단기적인 부분 짚어주셨고 마침 진짜 그 반사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제 일각에서 뭐 이마트 아니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그 부분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실 이 반사수혜를 제쳐놓고 나더라도 네이버의 주가 흐름이 네. 사실 최근에는 이제 너무 아쉬운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뭐 11월부터는 신용매매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좀 부각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이 좀 간략하게 점검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네이버가 나아요, 카카오가 나아요 이런 질문은 좀 안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최근에 카카오를 제쳐놓고 이제 네이버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행이다 싶은데 저는 사실 예전부터 네이버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 이 플랫폼 기업들이 뭔가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기에는 많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네이버라는 기업이 좀 더 이제 어필을 받으려고 하면은 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내의 이 점유율 가지고 하기에는 이제 국내에서 장사를 하기에는
이제 시대 자체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네이버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큰 반등성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만일 네이버를 지금 포트에 넣어도 될까요?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거기엔 1분 오케이. 한 5% 정도는 네이버를 좀 담으시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일단 좀 쿠팡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비중을 실어가지고 기대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기업이다. 그 업종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플랫폼 업종 자체가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차익 실현하고 플랫폼을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안에서 어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과 네. 위상을 가져가느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판단을 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네이버에 대한 의견까지 같이 여쭤봤고요. 이제 이번 주에 있는 일정 중에 12월 FOMC 의사록이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원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 내놨는지 디테일한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 이번에 그 단기채 매입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뭐 양적 완화 QE는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긋기는 했는데 여기와 관련돼서 좀 더 정확한 부분들 점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전망하실까요? 근데 대부분 중요한 얘기는 다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최근에 보면 이제 오히려 의사록이 공개가 되기 전에 대부분 얘기들이 이제 위원들이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의사록이 공개가 됐을 때 이번에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찬성률이 나왔는지 그것도 우리가 미리 사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연준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준에 이제 차기 의장은? 에 네. 넣은 차기 의장 포함해가지고 트럼프 본인의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강력한 금리 인하를 좀 바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FOMC 의사록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근데 이거를 통해서 시장은 아마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좀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주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지만 저는 그건 굉장히 무리한 어떤 희망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한 대표 쉬어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미국의 어떤 상황 자체를 봤을 때 굳이 그렇게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월 의사록이 공개가 돼도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지 않을까, 미칠 만한 내용이 없지 않을까라 판단되는데도 모르죠. 혹시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무리수를 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연준 의장이 교체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그쵸.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무리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분석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연말 안에 발표될 것처럼 했는데 또 다시 네, 막 밀리죠. 이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차기 연준 의장과 관련돼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을지 같이 주목을 또 해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증시에서도 그렇고 원자재가 네. 뭐 앞에서도 저희가 금, 은, 뭐 백금 이런 랠리, 구리까지도 굉장히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원자재는 정말 이번 올 한 해 뜨거운 흐름을 보였고 반면 채권 시장은 조금은 조용한 흐름? 약간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비트코인은 완전히 좀 기세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약간 유망하게 보는 자산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시선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 경기가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이 나올 때까지는 금, 은, 백금 요런 원자재들은 다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지금 많이 사들이고 있죠. 뭐 여러 가지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되게 다양한 말들은 되게 많아요. 뭐 은의 포지션이 어떻고 뭐 숏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되게 많긴 많은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이크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답을 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럴 땐 그냥 전체 큰 판을 봐야 돼요. 왜 금이 오르는지, 왜 은이 오르는지, 왜 플래티넘이 오르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제일 지금 완벽한 거는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의 매입이 좀 과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금에 대한 이제 수요가 올라가잖아요. 아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올라가는데 지금 과연 그러면 돌이켜 봤을 때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안 좋냐는 거죠. 아니거든요. 시장 상황이 안 좋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도 금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분명히 다른 어떤 외생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저는 이제 중국이나 이런 어떤 특정 세력들의 이제 매입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중국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 경기가 좀 좋아지면은 굳이 중국이 여기다 돈 쓸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중국의 경기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런 귀금속 값들은 우리가 좀 많이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서 오히려 그걸 갖다 하나 지표로 삼으시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어서 내년 뭐 중국 경기가 그럼 빨리 좋아질까요? 아니요, 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그 동안만큼은 이제 네. 귀금속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갑자기 확 안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상품보다는 오히려 직접적인 어떤 이제 실물 구매가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기존의 의견은요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 다시 한번 좀 당부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실 대표님께서 최근 저희 방송에서 이제 에너지 네. 주목하자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걸 구체적으로 좀 종목군을 좁혀볼 수도 있을까요? 에너지 워낙 사실은 뭐 태양광이나 이쪽도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도 괜찮을 수 있다. 좀 네. 시선을 넓히자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었거든요. 결국은 저는요 딱 두 개예요. 그냥 원전이랑 기존 화석연료. 네, 그래서 미국으로 치면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나 네. 쉐브론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기름 팔아서 수익 내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이 일단은 가장 또 각광을 받을 것이고요. 그와 함께 원전. 요 두 가지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뭐 태양광이나 아니,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설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화력 가지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 빨리빨리 뭔가 설치돼가지고 빨리빨리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사실 풍력을 이길 수가 없죠. 태양광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긁어 모아서 에너지를 만들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풍력과 태양광이 최근에 좀 뜨고 있는 건데 사실 그들보다 확실히 오래 설치 기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한번 해놨을 때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는 화력이랑 원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력과 원전 위주로 돌아갈 것이고 그 나머지 이제 잔잔한 것들을 이제 풍력과 아무래도 이 태양광이 가져가지 않을까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어떤 에너지 관련주들은 어쨌든 많이 필요해요.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생산해주는 기업들이 다 업종들이 다 이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내년이 될 것이고 근데 여전히 이제 당연히 이제 가장 많이 에너지를 뽑아내는 이제 원전 아니면 이제 유가 관련 기업들. 근데 지금 유가 관련 기업들은 유가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주유소 가봤냐, 유가가 낮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환율에 대한 네. 부분, 세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기름은 항상 선물 거래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넣는 그 기름이요. 지금 가격의 기름이 아니죠. 수년 전의 가격의 기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지금 그런 이제 유가 관련 기업들을 지금 좀 길게 모아가시는 전략이 전 내년 내후년을 봤을 때 좋지 않을까. 특히 워렌 버핏이 최근에 그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특히 옥시덴사 페트롤리움을 50% 이상 비중을 매수할 수 있게 오히려 미국의 허가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대신에 경영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과 내후년을 봤을 때는 유가 관련 기업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투자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제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하시라고 했다 욕 엄청 먹었어요. 근데 아마 지금 결론은 지금 보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관심이 없고 나머지 분들이 이게 뭐 되겠냐라고 하는 이런 유가 관련 기업에 투자하시면은 오히려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좀 수익을 어느 정도 좀 누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이런 유가 관련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원전 관련 기업들 그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겁이 나는 부분이 유가 관련 기업도 그렇지만 원전주들이 네.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기는 했잖아요. 빠지죠. 금요일장에서도 뭐 5%, 7% 이렇게 뉴스케일 파워 빠지기도 했고 우리나라 네. 조방원도 좀 약했었는데 네. 오히려 다시 한번 그 기세를 좀 맞아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저희는 원전 그리고 이 유가 관련된 기업 옥시덴탈 페트롤리움과 쉐브론 같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목을 해보시죠. 자,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주 역시나 이끌고 있는 가운데 이제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16만 전자 전망까지도 많이 나왔습니다. 노무라 증권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권사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뭐 88닉스까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여기 삼성전자와 반도체,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은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올해 초에 제가 다른 외부 유튜브 나가가지고 삼성전자 목표가 15만 원이겠다 엄청 욕먹었거든요. 그게 언제? 올해 초요. 올해 초요. 네, 올해 초에 초면 1월, 2월. 올해 네. 초면은 네. 저희 믿음이 부족했던 때는 그쵸. 맞네요.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 15만 원 얘기했다가 엄청 비판받았던 때가 그때였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80만 원대도 얘기했던 때가 그때였는데 어쨌든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제가 기분이 다 좋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증권사들이 많이 올리고 있죠. 내년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이제 HBM4로 제가
우리 방송 초반에도 그랬을 거예요. HBM4로 넘어가면 이건 완전 판이 바뀌고 맞아요. 완전히 다른 네.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음.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원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HBM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따라잡았어요. 물론 따라잡았다라고 참 말하기가 민망한 게 삼성전자죠. 언제 팔로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리더죠. 리더인데 언제 팔로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리더 자리 내년 내후년 안에 다시 이제 찾아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그대로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원래 전 국민이 물렸던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려 있으신 분이 없죠. 그죠? 네, 이런 상황이 아마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 판단되고 있어가지고 뭐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게 반도체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분기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4분기 때까지 기대해 보시고 내년 1분기 때 주가 좀 빠져도 그냥 큰 문제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기대감이 거의 뭐 그런 비수기, 성수기를 무시해 버릴 겁니다. 지금 워낙 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 이맘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높은 자리에 뭐 돌발 악재가 있지 않은 이상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니까 그대로 투자는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발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십시오. 네, 제발. 네. 네. 묵직하게 들고 가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투톱 점검해봤고 반도체 대표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상승률 상위 섹터로는 재건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 방송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대면 회담을 진행해서 전반적으로 뭐 종전 협상과 많이 가까워졌다 95%라는 숫자를 얘기하기도 했고 돈바스 이런 영토 관련된 부분도 일부 의견에 있어서는 좀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저희 채팅에 러우 뭐 이 휴전을 하게 되면은 유가 더 내리지 않을까요라는 우려도 또 제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거보다 더 길게 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유가 시장에도 이미 뭐 반영이 된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이번 주, 지난주에 특히나 좀 과했거든요. 유가 상황이. 그래서 저는 진짜 끝내려고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유가 관련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까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네. 얘기 못 드렸는데 그 기대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미리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사실 채팅에는 재건주 설마 또 속을까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재건주 이렇게 테마성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전 테마성 흐름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재건주는 보통 건설주, 건축 관련 기업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전체 판을 보면 지금 금리 인하기예요. 금리 인하기에 보통 우리가 수혜를 받는 업종 중에 하나가 건설, 건축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건주에 대한 어떤 테마성 요인이 있으면 묵묵하게 올라가는 건설 관련 기업들도요. 테마 바람만 불면은 급등과 급락이 나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투자하시는 그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그 기업의 어떤 흐름, 그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양다리, 삼다리 걸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뭐 어떤 건설 관련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재건주도 들어가고 금리나 수혜주도 들어가고 뭐 이런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 관련 기업들 투자하실 때 이제 기왕이면 해외 쪽에서 도급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수주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지금 부동산 상황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비중이 많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아마 대형 기업들 위주로 갈 텐데 그런 기업으로 투자하시는 게 지금은 제일 안전하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에게 앞으로 있는 시간이 그렇게 무한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최대한 우리가 못질을 늘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어떤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국내보다는 해외 쪽 매출이 많은 건설 기업들 그리고 이제 뭐 재건 관련 기업이 같이 있는 그런 기업들 잘 뽑으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은 아마 내년에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찌 보면 이 섹터를 볼 때도 섹터 안에서 종목을 볼 때에도 해외에서 성적표를 잘 뽑아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은 확실한 투자 포인트로 저희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저희 개인 투자자들 대응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이번 주, 다음 주 별거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새해가 넘어가는 그런 주간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이번 주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현재 포지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배당도 다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연말에 뭔가 이번 주에 큰 악재성 이슈가 있을 만한 게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관련 이슈가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그림은 괜찮기 때문에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고 2026년을 한번 맞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말씀 드려야죠.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마 내년 이맘때에도 아마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다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간에 조정 있을 수 있어요. 뭐 한 10%, 15% 지수 조정 있을 수 있는데 무시하시고 내년까지는 편안하게 투자하시되 내년 상반기까지 열심히 하시고 내년 하반기는 잘 아시겠지만 중간 선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에서 상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하시라는 말씀드리고 그건 네. 제가
우리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 이 주의할 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이제 저희가 새해 뵙겠네요. 네. 올 하반기 우리 대표님과 함께 오셨다면은 지금 포트폴리오 열어보시면서 그치 내가 전략 잘 가져왔구나 하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함께 하시죠. 오늘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